안녕하세요. 책 읽어드리는 집사 백종환입니다. 오늘은 농인과 청인이 함께하는 세상을 지향하는, 그래서 농인사랑 캠페인의 일환으로 쓰여진 글 소리 없는 세상 이해하기입니다. 저자는 정신과 의사이신 안일남 박사님이신데요. 안일남 박사님은 청인이시지만 지금으로부터 44년 전인 1980년에 농인들을 위한 영농회를 창립해서 지금까지 이끌고 있는 분이시고요. 2000년부터 매년 사랑의 작은 음악회를 개최하고 2020년에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작은 도서관도 개관도 했습니다. 이처럼 안일남 박사님은 농인사회에 오랜 기간 함께 하시면서 본인의 경험담과 또 농인에 대한 애정을 듬뿍 담아 이 책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저자인 안일남 박사는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미처 깨닫지 못했던 농인의 이야기, 농인들에게 무심히 노출되어 있는 곳곳의 어려움, 농문화와 농인의 사회활동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안일남 박사가 소개하는 농인사회, 소리 없는 세상으로 들어가 봅니다. 소리의 소중함과 농인의 삶. 농인사회에 알려진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농인 친지집을 방문하기 위해 아파트 단지에 갔을 때 어디 사는지 모르면 불이야 하고 외쳐서 나오지 않는 집이 있다면 바로 그 집일지 모른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이 실제 있었다. 서울 효자동 근처 아파트에 농인 신혼 부부가 살고 있었다. 새벽 2시쯤 되는 깜깜한 야밤에 아파트에서 불이 났다.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불이야 하고 소리를 쳤다.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혼비백산하여 정신없이 집을 뛰쳐나왔다. 모두 대피했지만 오직 한 집은 요동도 하지 않았다. 농인 부부가 사는 집이었다. 불길이 번져 현관으로 연기가 스며들어서야 상황을 파악했지만 불길 때문에 현관으로는 빠져나갈 수가 없었다. 다급한 마음에 어떻게 탈출할까 궁리하다가 남편이 먼저 베란다에서 이불과 몇 가지 물품을 밖으로 던진 후 뛰어내렸다. 부인은 겁이 나서 우물쭈물하다가 옷에 불이 붙는 바람에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되자 뛰어내렸다. 부인은 몸에 3도 화상을 입고 두 다리는 부러져 중환자실에서 6개월간 치료를 받았다. 현재는 완치되어 교회의 권사로 봉사하신다. 소리의 중요성을 보여준 사례이다. 소리를 들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위급한 상황에서 더욱 중요하다. 자신의 생명을 지켜내는 일과도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이다. 예전에는 철길을 걷다가 열차에 치여 사망했다고 하는 기사가 보도되곤 했다. 농인 어머니가 아이를 업고 철길을 걷다가 뒤에서 달려오는 기차 소리를 듣지 못해 일어난 사고였다. 농부모로부터 태어난 자녀는 대개 소리를 들을 수 있어 아이는 기차가 오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다. 어린 나이에 위험한지를 모르거나 청아동과 농부모가 의사소통이 안 되었을지도 모른다. 위의 두 가지 예는 소리가 우리의 생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잘 보여준다. 동물의 세계도 마찬가지로 소리를 못 듣는 이새가 태어날 수 있다. 일반인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다양한 동물에서 듣지 못하는 어린 새끼들이 태어나곤 한다. 미국은 deaf dog, deaf horse, deaf cat 등 듣지 못하는 동물의 훈련이나 사육 방법에 관해 쓴 책들이 있다.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이나 말 같은 경우도 인간이 그들을 돌보며 동물들이 알 수 있게 수어로 훈련하고 잘 양육하면 된다. 야생에 있는 동물들은 청각이 상실된 채로 태어난다면 제대로 성장해서 살아남기가 힘들다. 만일
토끼가 귀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 듣지 못한다면 포획자가 가까이 오더라도 그 소리를 감지하지 못하고 쉽게 발견되어 생명을 잃게 된다. 소리는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상대방에게 전달한다. 또한 위험을 감지하고 예측하며 대처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주는 중요한 매개체가 된다. 긴급 상황에서 소리를 통해 위험을 알아챌 수 있으므로 생명을 구할 수도 있다. 대부분의 사람이 농인은 팔다리가 건재하며 자신이 원하는 곳에 마음대로 갈 수 있으니 특별한 불편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는 곳곳에서 어려움이 많다. 농인은 청인과 문화적 배경이 다르고 정보를 이해하는 방법도 같지 않다. 소리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상호 정보 교환이 꼭 눈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보이는 소리에서 하는 농인의 소통 방식을 충분히 이해하려면 시간도 걸리고 직간접의 경험이 필요하다. 앞에 가는 농인을 부를 수 없고 뒤에서 농인을 부른 소리에 농인은 고개를 돌릴 수 없다. 소리의 귀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본다. 농인은 들리는 소리 없이 보이는 소리에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다. 소리 없는 세상 이해하기. 맹인이나 다른 지체장애가 있는 사람의 외모를 보면 이런저런 면이 불편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 반면에 농인은 겉으로만 볼 때에는 청인과 다른 점이 보이지 않는다. 옷차림도 말끔하고 보행에 지장이 없다. 가만히 있으면 그들이 어떤 장애를 가졌는지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를 이해하기가 어렵다. 농인은 책을 볼 수 있고 말이 안 통할 때는 글로 써서도 할 수 있으니 조금은 불편하지만 의사소통에 큰 문제가 없을 거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농인 중에 식자층은 이러한 소통이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농인에게 자국어는 수어이므로 글을 쓴다는 것도 외국어를 사용하는 것과 같다. 아무런 갈등 없이 자연스럽게 쓰는 언어가 보이는 소리인 수어이고 소리를 글로 쓴 언어인 한글은 들어보지 못한 소리를 형상화한 2차 언어가 되기 때문이다. 간혹 거리에서나 전철과 버스 정류장 등에서 농인이 수어로 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여러 단체에서의 수어 교실 강의 안내문도 보게 된다. 일부 대학과 고등학교에 대부분 수어 동아리가 있고 청인교회 수련회 등에서도 간단한 강좌를 통해 수어를 배워오기도 한다. 청인이 농인과 가까이 지내려는 노력이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언젠가 수어 통역사를 대동하고 헌혈하겠다고 온 농인을 안 된다고 돌려보냈다는 기사가 게재된 적이 있었다. 그 이유가 만일에 헌혈 후 건강상의 문제가 있으면 정확한 의사소통이 곤란하기 때문이라고 하니 더욱 이해가 안 된다. 2000년도 기사이니 이제는 좀 나아졌으리라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지금의 현실도 그렇게 나아졌다는 느낌이 들리지 않는다. 청각장애로 인한 인권적인 문제의 발생은 수혈뿐 아니라 운전면허 취득과 취업할 때, 경찰서와 교도소 등 공공기관에서도 생길 수 있다. 긴급한 상황에서 진료받을 때 환자와 보호자의 의견과 정보가 치료자에게 적절히 전달되지 못하는 일도 발생한다. 어느 목사님이 화상으로 온몸에 흉터가 생겼는데 특히 얼굴에 흉터가 심했다. 손가락은 2개씩 붙었고 손가락 끝은 고드름처럼 녹아내려 가늘어져 있으며 손과 얼굴, 피부색이 검게 변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차를 마시러 커피숍에 들어갔다. 종업원이 목사님을 구걸하러 온 사람으로 여기고 5,000원짜리 한 장을 주며 나가달라고 하였다고 한다. 흔히 외모만을 보고 잘못 판단하듯이 장애인의 능력을 판단하기보다 장애 자체를 선입견으로 보기가 쉽다. 농인이 일반인과는 아주 다른 사람인 양 여기고 청인인 자신은
농인에게 도움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이와는 반대로 외관상으로는 일반인과 다를 바 없는 농인이 무슨 어려운 일이 있겠는가? 잘 걸으니 원하는 곳에 마음대로 갈 수도 있고 볼 수도 있으니 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들리지 않는 문화에서 사는 농인의 삶은 상세하게 들여다보면 불편한 점이 한둘이 아니다. 소리에 묻혀서 하는 청인의 생활과는 크게 다르다. 청인들도 때로는 농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서로가 한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다. 농인은 의사소통이 문제이지 다른 면에서는 큰 어려움은 없다. 청인은 농인이 사용하는 의사소통의 방법이 청인과는 다른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을 모를 수도 있다. 그래서 농인들은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 사람들로 여기고 들리는 것이 좀 불편한 사람 정도로만 생각하기가 쉽다. 청인이 쓰는 언어는 뜻글자가 아니면 보통은 소리 나는 대로 쓴 것이다. 글자를 보면 그림이 아니라 소리가 연상된다. 농인은 그림만 연상되므로 문자를 보는 개념도 청인과 농인은 다르다. 농인은 보이는 소리로 의사소통하고 청인은 들리는 언어로 의사소통을 하기 때문이다. 같은 얼굴이지만 그 문화가 다르고 의사소통의 방법도 아주 다른 집단이다. 한국인이 영어를 못 알아듣는 것과는 다른 의미이다. 이를 인지해야만 농인을 이해하게 된다. 농인은 언어의 입력과 출력의 과정이 청인과는 다르다. 청인은 소리를 귀로 듣고 생각한 것을 입을 통해 음성으로 전달한다. 농인은 눈으로 본 것으로 생각하여 손이나 표정과 때로는 몸 동작을 동반하여 표현한다. 농인의 삶은 소리 없는 텔레비전을 보는 무성 영화 시대인 것이다. 지금은 많은 정보가 소리로 입출력되고 있다. 전자기기도 글자를 써놓거나 리모컨을 조작하는 것처럼 점차 음성 입력으로 조절한다. 농인에게 있어서 첨단 기기가 때에 따라 오히려 더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다. 청인은 직접 경험하지 않는 소리 없는 세상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농인의 삶을 보게 되면 지식 정보 전달을 비롯한 일상생활의 곳곳에서 불편함을 극복하며 살고 있는 모습에 격려를 보내게 될 것이다. 청인이 사용하는 손말 언어. 수어는 농인이 사용하는 언어이다. 농인은 들을 수 없어서 자연적으로 배울 수 있는 음성 언어를 익히지 못했기 때문에 수어가 자연스러운 언어이며 이를 편하게 사용한다. 물론 수어를 사용하지 않는 농인들도 있다. 이들은 구화 교육을 받아 발성을 하고 상대방의 입술을 읽어서 의사소통을 한다. 음성 언어를 들을 수 있으면서 말을 하는 청인이 특수한 상황에서 말을 하지 않고 손짓을 통해 의사소통하는 경우는 없을까? 각 나라마다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인식되는 제스처가 있기 마련이다. 특수한 상황의 제스처라기보다는 정확한 손말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한다. 손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업무의 능률을 높이기도 하고 위험한 상황 속에서 상대에게 수신호를 보내는 역할도 한다. 손말의 사용은 원시 시대부터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창과 화살로 사용할 때에는 보다 가까이에서 사냥감에 접근해야 성공률이 높다. 먼저 발견한 사람은 사냥감의 종류를 알리고 어느 방향으로 추격하라는 신호를 보내야 한다. 이때 크게 소리치면 사냥감은 멀리 달아나 버릴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손짓으로 전달하는 방법들이 점차 고안되었다. 동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손말과 방향을 지시하는 손말 및 공격하라고 지시하는 손말 등이 차차 공동체 안에 정착하여 사용할 때 이러한 손말을 사용했다.
원시 시대로부터 시작된 청인들의 손말이 현대화된 우리 사회에도 필요할까? 현대에도 물론 손말이 편리하게 사용되는 분야가 있다. 한국의 대중 스포츠가 된 야구 경기를 보자. 야구장에 가면 선수들과 심판들을 볼 수는 있지만 심판이 외치는 스트라이크나 볼의 소리를 멀리 있는 관중은 듣기가 어렵다. 그럴 때 심판은 판정인 스트라이크와 볼, 그리고 아웃 등을 멋진 손말로 경기자와 관중에게 보여준다. 이는 야구뿐만이 아니고 농구와 배구 및 아이스하키 등 여러 경기 종목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스킨스쿠버의 경우는 어떠한가? 일단 그들은 물속에 들어가면 말을 할 수가 없다. 따라서 수신호로 자신의 의사를 상대에게 전한다. 물속에서 써지는 펜으로 작은 보드에 문자를 써서 의사를 전달하기도 한다. 방송국 스튜디오에서도 마찬가지로 손말이 유용하게 사용된다. 더 크게 이야기하라든지 중단하라는 신호를 손짓으로 한다. 특공대에서는 지휘관이 지시를 손짓으로 한다. 항공모함의 함재기 이륙할 때도 시끄러운 소음이 발생하므로 손말이 유용하다. 이러한 손말은 엄밀한 의미에서 수어와는 다르다. 그 집단에서만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손말인 것이다. 이와는 달리 청인임에도 불구하고 수어를 사용하여 의사소통하는 집단도 있다. 그들은 언어가 부족마다 달라 문물 교환한다거나 부족 간 회의를 할 때 수어를 사용해 의사소통했다. 다른 아닌 북미의 인디언 부족으로 각 집단의 언어가 달랐지만 수어를 통해 서로 다른 부족 간의 의사소통이 가능했다. 인디언들의 수어는 수어에 대한 근본 자료로 많이 연구되고 있고 이를 사용하는 사람은 적지만 아직 남아있다. 1889년 키오와 부족의 인디언 ICO로부터 수어를 배운 스콧 중위는 수어를 사용하는 인디언 부족과도 의사소통이 가능했다. 그는 미국과 인디언 간의 가교 역할을 하여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수차례 막을 수 있었다. 그 후 스콧 중위는 1915년 소장으로 승진했다. 제7대 육군 참모 총장을 역임한 후 1917년 퇴역했다. 스콧 참모 총장은 인디언 수어를 사용한 전설적인 장군으로 기억되었다. 유용한 손말 언어를 사용하여 편리하게 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도 있지만 청인이 수어를 할 수 있으면 물속에서도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지장 없이 할 수 있고 길 건너 넓은 차도가 있어도 서로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다. 전쟁 시에는 수어를 하는 군인들은 조용한 가운데 작전을 수행하기도 한다. 무엇보다 청인이 수어를 잘하게 되면 농인 친구들을 사귀고 다른 사회를 넓게 볼 수 있는 창구가 생기는 것이다. 금기시하는 수어가 있는가? 문화는 지역마다 더구나 한 나라 안에서도 지방에 따라 다르다. 그 지방의 문화를 잘 알아야 그곳 사람들과 쉽게 어울려 지내게 된다. 청인 사회는 소리 문화에 노출되어 있다. 소리의 고마움과 소리가 주는 문화적 차이에 대해 민감하기보다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느낀다. 일반인은 소리는 자연히 들리는 것으로 안 들리게 되면 어떠한 세상이 펼쳐질지를 상상하기가 어렵다. 눈이 안 보이면 답답하겠다고 생각한다. 나이가 들면 노안이 온다거나 백내장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리를 듣기도 한다. 아마도 늙으면 시력이 예전 같지는 않으리라 여긴다. 그러나 소리가 없는 세상이 되면 문화가 달라진다. 소리가 주는 다양한 정보는 배제되고 보이는 문화로 바뀐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보이는 문화에서 생활하는 것이 농문화권이다. 수어를 사용하건 구화를 사용하건 들리지 않는 세상은 모양과 움직임으로 뜻을 전하는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게 된다. 수어도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같은 수어임에도 지역마다 다른 의미로
또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수어의 차이는 근본적으로 그곳에 사는 환경과 관계가 깊다. 또한 청인들이 사용하는 언어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커피를 수어로 표현할 때 커피가 이미 있는 지역에서는 일찍이 커피 수어를 만들었다. 이를 늦게 접한 지역에서는 외래어 수어나 발음을 음차, 즉 언어의 소리를 그 언어에서 사용하지 않는 다른 문자로 표기해서 사용했을 것이다. 미국은 커피를 두 주먹을 아래 위로 쥐고 아랫주먹을 고정하고 위주먹으로 커피를 가는 동작을 한다. 우리나라는 커피를 뜻하는 수어로 코를 가리켰다가 컵 모양의 커피를 넣고 젓는 모양으로 한다. 전화를 뜻하는 수어는 미국이나 한국 모두 주먹을 쥐고 엄지와 새끼손가락을 펴서 Y자 모양으로 입과 귀에 대는 동작을 한다. 각각의 수어는 문화에 따라 다양하다. 나라는 달라도 같거나 비슷한 수어가 있어 쉽게 뜻을 유추할 수 있기도 하다. 하지만 상대방이 사용하기를 꺼려하는 수어도 있기 때문에 타 문화권에서 수어를 사용할 때는 조심해야 한다. 여행 자유화가 시행된 직후에 필자는 농인들과 함께 필리핀에서 개최된 아시아 농인 선교대회에 참석한 적이 있었다. 해외여행이 지금같이 자유롭지 않던 시절에는 농인들이 단체로 외국에 나가 교류하는 일이 쉽지 않았다. 참석한 농인들은 단체로 필리핀의 한 호텔에 묵었다. 아침에 일어나 선교대회에 참석한 한국의 젊은 농인 여성이 젊은 필리핀 농인 남성을 보고 좋은 아침입니다. 형제님 어제 잘 잤습니까? 라고 수어를 인사를 했다. 이를 본 지나가던 필리핀 젊은 농인 여성이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돌렸다. 한국 수어를 모르는 필리핀 농인은 의미를 잘못 이해한 것이었다. 한국의 형제라는 수어는 외국에서는 성과 관련된 수어로 사용했다. 좋은 의미로 한 수어가 다른 나라에서는 금기시되는 수어에 해당될 수도 있다. 수어뿐만 아니라 제스처 또한 마찬가지이다. V자 모양은 손가락을 펴서 승리를 뜻하거나 기쁨을 표시할 때 사용한다. 영국의 처칠 수상은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하며 V자를 승리의 뜻으로 보여주었다. V자라도 손등을 상대방에게 보이면 상대방을 모욕하고 경고하는 의미로 더 나아가서는 노골적인 섹스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 특별히 영국이나 아일랜드와 오스트레일리아 및 뉴질랜드에서는 V자를 사용할 때 상대방에게 손등을 보이면 욕설을 의미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문화를 이해해야 그 문화권의 언어도 이해하게 된다. 수어나 제스처도 나라마다 금기시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 다른 문화에서 오는 미묘한 차이는 같이 생활해보지 않고는 충분히 알기 어렵다.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푸른색과 바다색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며 들리지 않는 사람에게 바이올린과 첼로 소리의 차이를 무슨 방법으로 알려주겠는가? 다른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의 문화를 이해하여야 그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문화의 공동 영역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농자녀와 청인 부모. 농자녀를 둔 청인 부모는 농자녀에 대하여 얼마나 관심을 두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해도 되는지 조금은 고민스럽다. 자신의 자녀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는 부모는 세상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농아동이 어느 정도 성장한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필요를 채워주는지는 모르겠다. 청인 부모는 태어난 자녀가 청각에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하고는 원인을 찾아보려 애쓴다. 앞으로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이며 장래는 어떻게 설계해야 할지 등 고민하게 된다. 자녀가 못 듣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 당혹스럽지만 관심도 그만큼 커지게 된다. 청각 장애로 판정이 되면 더욱더
아동의 인성과 교육 등의 노력을 기울이게 되는 것이다. 청인 부모는 농자녀와 정감 어린 정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편안하고 갈등 없는 의사소통이 안 되어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녀를 돌보게 된다. 자녀가 농아동이기에 더욱 배려를 해주고 싶어도 언어가 달라서 의사소통이 안 되므로 마음껏 해줄 수가 없는 것이다. 세상은 의사소통을 통해 가장 작은 무리인 소수민족부터 큰 나라에 이르기까지 많은 민족을 이루며 살아간다. 부모와 자식이 다른 언어권에서 함께 살고 있는 경우는 농아동과 청부모 또는 청아동과 농부모를 제외하고는 없다. 시각장애인은 부모와 자식 간의 듣는 언어, 즉 음성 언어를 같은 말로 구사한다. 농인은 청인과 함께 살아도 언어가 서로 다른 문화권에 있다. 듣지 못하는 농자녀는 보이는 언어로, 청인 부모는 듣는 언어, 즉 청각 언어를 구사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청인 부모의 언어가 각기 달라도 청인 자녀는 각각 다른 부모의 두 언어를 모두 배우고 부모와의 소통에 거의 불편이 없다. 국제결혼을 한 부모의 자녀들은 이중 언어를 구사하게 된다. 농자녀의 경우는 이와 다르다. 유치원 아니면 더 늦게 초등학교에 들어가서야 제대로 된 수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왜냐하면 농아동이 부모로부터 수어를 배울 수 있는 확률은 제로에 가깝기 때문이다. 어느 부모가 농아동으로 태어날 자녀를 위하여 수어를 배웠겠는가? 농아동이 태어났다고 해서 수어를 열심히 배워 자신의 자녀와 소통하는 부모도 많지 않다. 대부분의 농아동은 부모와 정감 어린 대화를 나누며 성장하기가 어려운 환경이다. 부모가 수어를 조금 안다고 할지라도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만 능통하게 모국어 수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농자녀와 청인 부모 사이의 언어 소통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청인 부모와 농자녀 간의 의사소통이 안 되어 정감 어린 대화와 정서를 나누기도 어려운 것이다. 농자녀가 대중 앞에 나서는 것을 꺼릴 수도 있다. 옛날에 비하면 우리 사회가 장애인을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달라졌다. 장애인에게 관심이 높아졌으며 배려해 준다. 그러나 가끔 돌발적인 엉뚱한 상황이 벌어져 어린 농아동과 청인 부모의 마음에 상처가 되기도 한다. 아동기의 정서적 충격은 인격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농아동이 어린 시절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성장해서 오히려 이러한 경험이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해결해 나가는 힘이 되기도 한다. 간혹 농아동이 어린 시절 컴플렉스를 극복하지 못하여 성인이 되어서도 유사한 일에 처했을 때 컴플렉스가 과민하게 나타날 수도 있다. 아동의 성장기의 정체성 형성의 대표적인 모델은 부모이다. 부모와 자녀 간에 다정다감한 유대감이 있어야 한다. 부모는 자녀에게 부모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한다고 해도 부모 역할을 만족스럽게 했다고 자부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나이 드신 부모에게서 이제 자녀를 다시 키우라고 하면 잘 키워볼 수 있을 텐데 라는 이야기를 듣는다. 자녀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모르고 길렀기에 손자, 손녀를 보면 더욱 귀여워하게 되는 것 같다. 마찬가지로 부모가 돌아가시고 난 후 자녀는 부모님이 지금 생존해 계시다면 더 잘 모실 텐데 라며 후회하기도 한다. 부모, 자식 간에 다른 언어와 매체로 이야기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 독자는 별로 없을 것이다. 청각장애인이 유독 다른 장애와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쓰는 언어와 매체가 청인들과 다르다는 데 있다. 이는 가족과 문화 및 사회와 교육 그리고 직업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도 독특하다. 접해보지 않고는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농인들 나름대로 갖고 있는 문화와 유대 관계는 하나의 민족과도 같은 결속력과 동질성으로 그들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이다. 우리는 외국 여행을 하면서 의사소통이 안 되어 어려움을 겪다가 초면이지만 한국인을 만나면 기뻤던 경험이 있다. 농인들은 청인 부모 형제가 있을지라도 농인 친구와 만나면 밤새도록 이야기 나누기도 한다. 청인 부모는 농자녀가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변함없는 관심으로 소리 없는 세상에서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어야 한다. 한국은 특수 교육과 내의 청각장애 전공으로, 미국은 의사소통장애과로 표시한다. 개념이 다른 접근 방법으로 이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청자녀와 농인 부모. 청자녀를 둔 농인 부모 역시 자녀와의 관계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의사소통이다. 아동이 언어를 배우기 전에 부모는 촉각으로 아기를 토닥여주고 안아주고 업어주는 신체 접촉을 통해 깊은 유대 관계를 맺는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단순한 신체 접촉뿐이 아니다. 엄마는 아기를 안고서 이야기하듯 말을 건다. 아기를 안을 때는 아이 예뻐라, 닮았네, 이웃에서도 잘생겼네, 아이 귀여워라 등등 이야기를 한다. 아기를 재울 때도 등에 업고서 토닥토닥하고 우리 아기 잘도 잔다, 자장자장 우리 아기 하며 흥얼거린다. 발을 이쪽저쪽 만져주고 가볍게 흔들어주기도 한다. 모자지간은 신체 접촉뿐만 아니라 말을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간에 지속적으로 리듬 있는 소리로 청각을 자극하여 의사소통한다. 까꿍까꿍, 곤지곤지, 잼잼, 도리도리 같은 말을 수없이 반복하여 아기가 말을 하기 전에 이미 말을 알아듣고 반응한다. 이런 과정 후에 아기는 옹알이하며 엄마 소리를 한다. 농인 부모에게 태어난 청자녀의 경우는 어떠한가? 농인 부모도 자신의 아이를 향해 어눌한 소리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만 청아동은 농인 부모의 불분명한 발음으로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어렵다. 반면 청아동이 음성으로 하는 표현을 농인 부모도 이해하기가 힘들다. 농인 부모가 안 들리는 상태에서 들리는 아이를 향해 급할 때는 손짓이나 수어로 이야기한다. 들리는 아이가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하지만 점차 수어의 뜻을 알아차리고는 자신도 수어를 사용하기 시작한다. 말을 배우기 위해서는 소리를 들려주고 반복해주는 대상자가 있어야 한다. 주변에 조부모나 형제 자매 및 친지 등이 있으면 쉽게 배울 수가 있을 것이다. 첫째로 태어난 아이에게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더욱 필요하다. 농인 부모와 청자녀 간의 가장 큰 문제도 의사소통이다. 청자녀는 충분한 나이가 되어 개념적으로 이해하기 전까지는 부모가 알아듣지 못한다는 사실에 대해 복잡한 생각이 들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농자녀는 의사표시를 손짓으로 하는데 반해 청인 부모는 가만히 서서 입술만을 움직여 반응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그러나 그 소리가 어떤 것인가를 이해하기는 어렵다.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농인 부모를 둔 청자녀가 부모는 잘 안 들리기 때문이라고 깊이 이해할 수도 없다. 농인 부모는 자신은 안 들리는데 잘 듣고 행동하는 청자녀가 대견스럽다. 농인 부모는 듣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어눌한 목소리를 청자녀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알 수 없다. 청자녀도 농인 부모의 불확실한 음성이 왜 그런지를 편안하게 이해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청자녀는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주위의 청인 가족 및 친척 등으로부터 말을 배우기도 하고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을 많이 보며 소리나는 장난감을 좋아하게 된다. 지금은 옛날과는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공부한 자녀가 부모를 무시하는 일이 간혹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는 농인사회든 청인사회든 마찬가지이다. 농인 부모는 이러한 일을 겪으면 자신이 듣지 못하기 때문인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 농인 부모를 둔 청자녀들이 농인사회에서 농인을 위해 활동하는 경우는 드문 편이다. 오히려 청인 부모를 둔 일반인들의 활동이 농인사회에 더 많다. 청자녀들의 소극적인 자세는 농인 부모에 대한 문제를 다른 이들에게 맡기는 행동일 수도 있다. 우리 사회도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무엇인지 주시해야 한다. 농인 부모를 둔 청자녀는 성장하여 수어도 구사하지만 농인사회를 잘 이해할 수 있다. 사회에서 활동하는 청자녀들이 어려서부터 경험한 농사회의 어려운 점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농사회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기를 기대한다. 농사회의 농인과 중도 실청자. 눈이 잘 보이던 사람이 어떠한 이유로 인해 실명을 하면 본인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도 이 사실에 대해 당황하게 된다.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는가를 설명하지 않아도 안타깝게 여기며 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리라 여겨진다. 잘 들리던 사람이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들리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나? 돌발성 난청은 갑자기 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다. 대개 회복되기도 하지만 영구적으로 청력 손실이 될 수도 있다. 불행 중 다행은 돌발성 난청은 한쪽 귀에만 청력 상실이 온다. 그러나 한쪽이라도 소리가 안 들리면 불편하다. 돌발성 난청의 특징은 눈에 띄는 원인이 없이 청력 상실이 갑작스럽게 오고 귀 통증은 거의 없다. 일반적으로 청력 상실은 시간을 두고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서서히 청력이 떨어져서 점차 대화 소리는 물론 자동차 크락션 소리도 겨우 들릴까 말까 하는 정도가 되기도 한다. 청력 상실 원인은 다양하지만 최근 유전적 요인을 연구 중이다. 몇 가지 밝혀진 유전자로 조기 진단이 가능하고 가계도의 흐름을 보면 예측도 할 수 있으며 예방에 있어서도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예전에 비해 소리를 듣는 귀의 중요성이 알려지고 소리를 듣는 소중함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 9월 9일은 귀의 날로 숫자 귀가 귀 모양으로 생긴 것을 연상하여 귀의 날로 정했다. 선천적 또는 후천적 원인으로 현재 청각장애인에 등록된 인원이 39만 명이고 다른 장애 인구에 비해 많은 편이다. 중도 청력 손실의 원인은 중이염이나 다른 열병과 염증 등에 의해 청력이 상실되거나 결핵에 걸린 사람이 치료제로서 스트랩토마이신을 주사 맞고 점차 청력을 잃기도 한다. 최근에는 이어폰의 과도한 음량으로 인하여 청력이 점차 손상받기도 한다. 장시간 소음에 노출되어도 청력에 영향을 준다. 100세 시대이므로 장수하는 고령층에서 노인성 난청으로 청력이 떨어지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앞으로는 노인성 난청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 소리가 잘 들리던 사람이 점차 소리가 안 들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남의 소리가 안 들리게 되면 자신의 목소리를 크게 하는 경향이 있다. 자신의 목소리가 예전같이 잘 들리지 않기 때문에 본인 목소리가 점점 커져도 모르고 지내기도 한다. 다른 사람의 소리도 잘 안 들리니 자신의 이야기만 주로 한다. 가족이나 보호자는 돌보는 사람이 나이 들어갈수록 점점 말이 많아지거나 목소리가 커지면 노인성 난청이 아닌가를 검사해 봐야 한다. 예전에 들리던 소리가 안 들리면 어떤 세상이 되는가?
늘 소리 속에 살던 때는 그 소리의 귀중함을 모르고 지낸다. 우리는 눈이 안 보이면 어떻게 되는지는 눈만 감아봐도 알지만 소리가 안 들리면 어떻게 되는가를 현실에서 체험하는 일은 드물다. 눈이 안 보이면 모든 것이 어려워지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소리는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나 상대방의 이야기는 전과 같이 다 듣는다. 소리가 안 들리면 눈으로는 그림과 동작을 다 볼 수 있지만 소리가 지닌 의미와 분위기를 알기 어렵다. 사람과의 대화가 음성으로는 소통이 어렵게 된다. 상대방의 음성으로 전달되는 의미의 뉘앙스를 모르고 상대방의 얼굴만 쳐다보며 만나는 만남은 거달기의 인간 관계일 뿐이다. 소리를 들으며 친숙하고 다정다감한 음성 언어로서 소통하던 사람이 중도에 청각을 잃고 더 이상 소리의 세계를 접하지 못하면 그 심정은 어떠하겠는가? 한 중도 청각장애인은 소리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의사소통해야 하는 세계에 들어서면서 외부와 연결이 안 되고 혼자 있는 고립감을 느꼈다고 한다. 중도 실청자 중에는 이러한 시기를 잘 극복하고 자신과 같은 사람이 많은 것을 알고는 신학을 공부하여 다른 나라 농인들을 위해 남은 생을 헌신하는 사람도 있다. 중도 청각 상실이 된 사람은 선천적으로 청각장애가 있는 사람보다 처음에는 얼굴 표정이 어둡다라는 연구 보고가 많다. 물론 나중에 자신의 심리적 충격을 극복하고 사회적으로 잘 적응하면서 표정이 밝아지기도 한다. 농사회에서는 젊어서부터 중도 실청자가 되어 오랜 기간 농사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는 별 저항감이 없는 편이다. 하지만 청문화권에서 살다가 늦게 중도 실청된 사람들은 잘 받아들이지 않는 느낌이다. 늦게 중도 실청된 사람은 농인의 고유 문화인 수어에 기반을 둔 농문화에 익숙하지 않고 청문화에 더 익숙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중도 실청자들은 문해력과 문장력도 평균적으로 농인들보다 높다. 행정력이나 다른 기타의 업무에서도 이미 활동하고 있으므로 농인사회의 조직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는 듯하다. 외국은 난청협회나 중도실청자협회 등이 따로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어 우리와는 다소 다른 분위기임을 알 수 있다. 농사회는 앞으로 중도 청력 상실로 인하여 법적으로 청각 장애에 속한 사람들과 어려서부터 수어를 사용하는 농문화에 익숙한 사람들과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며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재난 정보는 농인에게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가? 요즘 뉴스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태가 자주 보도되고 있다. 신문과 텔레비전 및 개인 유튜브는 물론이고 국내외 많은 매스컴에서도 오르내리고 있다. 유익한 정보도 있지만 과장된 정보도 있게 마련이어서 홍수처럼 밀려오는 정보를 구별해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정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를 볼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 신뢰성 있는 기관이 제공한 정보와 비교해서 확실한지를 알아봐야 한다. 사실에 근거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사람들이 가져야 할 기본 매너이다. 대부분의 정보가 음성 언어 중심이므로 보이는 언어인 수어를 사용하는 농인은 사실인지를 확인하기가 더욱 어렵다. 농인들은 정보가 전달되는 언어가 한국어이건 영어든 상관없이 제일 편하게 사용하는 수어가 아닌 이상 외국어에 불과하므로 수어 통역이 있는 정보를 원하는 것은 당연하다. 한국 수화 언어법이 2016년에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39만여 농인들에게 적절한 수어 통역이 제공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해 말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례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정부 부처 발표와 국경일 행사 등의 수어 통역을 지원한다고 발표한 것은 다행한 일이다. 농인들은 최근에 질병관리본부의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전파에 관한 관련 영상에 수어 통역이 없음을 인권위원회에 2020년 2월 3일 진정했다. 진정 이후에는 수어 통역사가 배치되었고 수어 통역이 들어간 영상도 방영되었다. 수어 통역을 해줄 거면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미리 해주었다면 칭찬받았을 일이 아닌가. 2019년 강원도 속초에 산불이 났을 때 속초에 있는 농아교회가 화재로 소실되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러한 화재가 만일 밤에 일어나거나 누가 알려주지 않아 그 안에 사람이 있었다면 큰 피해를 입을 뻔했다. 화재가 발생하면 농인은 볼 수 있다고 하지만 듣지는 못한다. 일반인에 비해 화재의 발생 정보를 전달받기 어려우므로 위중한 인명피해가 나기 쉽다. 아무리 불이야 소리를 외쳐도 소용없기에 먼저 사고를 알리는 방법이 우선되어야 한다. 재난구호를 담당한 부서와 각 기관 책임 종사자들은 농인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을 잘 알아야 할 것이다. 농인들에게도 평상시에 화재 발생에 대비한 대응 방법을 수어로 잘 교육해야 한다. 화재 예방 훈련할 때에도 소리 외에 다른 의사소통 방법이 필요한 것이다. 옛날에는 농인들이 철길을 걷다가 기적 소리를 못 듣고 간혹 기차에 치여 봉변당하기도 했다. 만일 눈길에 걸어가는 앞사람에게 경적을 울렸는데 그가 바로 농인이라면 어떻게 되겠는가? 청인이 그저 무심코 지내는 일상이 농인에게는 하나하나 아주 중요할 때가 많다. 농인은 청인과는 다른 방법으로 정보를 얻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100세 시대를 앞두고 있는 요즘 농인뿐 아니라 나이 들어 난청이 오고 소리가 잘 안 들리는 노인들이 늘어가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아직 상황을 판별하기 어려운 어린이들의 돌발적 행동으로 인한 안전 등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야 한다. 소리가 안 들리는 것은 다른 문화권에 사는 이 민족과 같은 입장이다. 그들의 기본 언어는 수어이며 보이는 언어이기 때문이다. 문자도 청인의 언어이지 농인의 문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자. 그리하여 농인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는 그들의 언어로 하는 원칙을 정부는 물론 각 기관과 사회단체 그리고 개개인도 염두에 두었으면 한다. 농인이 소외당하는 일 없이 모든 재난정보가 적기에 농인의 언어인 수어로 통역해서 전달되어야 한다.